크론병 위치 및 특성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크론병이라고 하는 것은 국소적 췌장염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만 들어봐도 어딘지 아시겠죠? 우리가 국소적 췌장염이라 하면 췌장의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회행판 있는 이 부분, 해부학적 위치로는 충수돌기염과 같이 있는 우측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크론병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만성재발성 염증성 질환이다. 그렇죠. 만성재발성 염증성 질환이기도 합니다. 2번 췌장 말단에 빈발한다. 그렇죠. 여기 췌장 말단에 빈발하죠. 2번 맞는 말인 거고요. 3번 배변 시 통증이 심해진다. 배변 시 통증이 심해지는 거는 맞아요. 근데 보고 나면은 나아지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인 거고요. 4번 1일 5, 6회 무른 변을 보더라. 드물게 혈액이 섞인다. 이것도 크론의 특성이죠. 4번 맞는 답인 거고요. 5번 왼쪽 하복부에 통증이 있다. 뭐라고 했나요? 해부학적 위치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하복부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답인 거고요. 크론병의 위치 및 특성은 오른쪽인 거고 만성재발성이고 췌장 말단에 빈발하고 배변 시 통증이 심해지고 배변을 보고 나면 완화되고 1일 5, 6회 무른 변을 본다. 드물게 혈액도 섞인다. 이것이 가끔 궤양성 대장염이란 혼동이 되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잘 알아봐 주시면 됩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크론병 환자인 김씨가 빈혈이 있을 때 비타민 B12를 왜 경구로 복용하는 것을 주지 않고 근육 주사를 하는지 그 이유를 물었다. 오타네요. 하는지 그 이유를 물었다. 간호사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왜 빈혈이 있을 때 비타민 B12를 근육으로 맞죠? 우리가? 이유가 뭐예요? 자, 유명하죠? 비타민 B12 여기에 흡수가 돼야 되는데 질환이 있어서 흡수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악성 빈혈이 오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인자가 없기 때문인 거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간호사의 답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4번이죠. 장내 흡수가 안 되므로 1번 치아를 검게 변하게 하는 것은 빈혈약을 경구로 먹었을 때죠. 위장에서 흡수되므로 관계없는 말들인 거고요. 장을 자극하므로 이것도 관계없는 말이고 침과 섞이면 약효가 저하되므로 그렇지 않죠. 오로지 이유는 단 하나, 장내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론병은 췌장 말단에서 가장 흔히 침범되고 염증이 장벽 전체, 이런 장벽 전체를 침범해서 장이 이렇게 부어지게 만들어요. 염증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그래서 말단 췌장에서 흡수되는 비타민 B12 결핍으로 빈혈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 부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비타민 B12 근육 주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원인은 불분명하나 췌장 말단 부위에 잘 발생되며 염증이 장벽 전층을 침범하여 장 감막의 부종을 일으키는 질환, 우측 하복부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이러한 정상을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니? 라고 묻는 건데요. 답을 보면 1번 과민성 대장증후군, 대장증후군은 특정한 해부학적 위치 없다고 했습니다. 장계실, 얘는 왼쪽 하복부죠. 크론병, 얘가 우측 하복부 통증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죠? 장팩색과 더불어 해부학적 위치가 충수돌기염, 우측 하복부,
궤양성 대장염은 해부학적 위치로 왼쪽 하복부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인 거 있고요. 다음 지방변을 보고 빈혈, 피로, 앉아있을 때 심해지고 배변 후 가스 배출 후 완화되는 질환 무엇이 있을까요? 자, 1번 장폐색, 2번 장개실, 3번 크론병, 4번 과민성 대장염, 5번 궤양성 대장염. 어떤 것이 지방변을 보고 빈혈이 있고 피로하고 앉아있을 때 심해지고 배변 후 완화되는 것? 크론병이죠. 크론병은 국소적 췌장염이라고 했습니다. 원인은 불분명해요. 원인은 불분명하다. 유전적인 소인도 있다고 하고 또는 과민성 대장염이 오래 지속이 되면은 크론병이 생긴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침범된 췌장이 좁아지고 침범된 장 감막이 부종되고 비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방변을 보기도 하고 비타민 B12가 흡수되지 않으니까 빈혈이 있고 피로하죠. 앉아있을 때 심해진다고 하거든요. 배변 시 통증이 있고 배변 후에는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신입간호사 강간호사는 크론병 환자인 김씨에게 설파살라진을 투여하라는 의사 지시를 확인하였다. 설파살라진을 투여하라는 지시오들을 잘 해석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설파살라진이라는 것이 뭐니? 이걸 묻고 있는 건데요. 설파살라진이 뭐예요? 항염제죠. 항염제는 어디에 사용을 한다? 그렇죠. 염증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거다. 1번 구토를 막기 위한 거다. 이거 진토제 아니죠. 2번 전해질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한 거다. 설파살라진이 전해질 불균형을 교정하지는 않죠. 5번 발열을 막기 위한 거다. 설파살라진이 항염제이기 때문에 발열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 이거를 위해 쓰지는 않죠. 이럴 땐 오히려 해열제를 쓰죠. AP. 폐색된 장을 뚫어주기 위한 거다. 관계없는 거죠. 설파살라진은 설파제에 해당하는 약으로 항염증 작용을 하고요. 면역 억제제 작용도 하고 항균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루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사용을 합니다. 다음 신규 간호사가 크론병에 걸린 것 같다는 김씨에게 진단검사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크론 진단검사 가볼게요. 1번 대장경 검사, 2번 직장 수지 검사, 3번 초음파, 4번 MRI, 5번 요추 검사. 이 중에서 답은 1번 대장경 검사죠. 2번 직장 수지 검사 같은 경우는 환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직장 바로 앞에 있는 전립선을 만져보는 검사입니다. 전립선 암을 알아보기 위한 거고요. 3번 초음파 MRI 요추 검사. 크론병하고는 크게 관여가 없죠. 크론 진단 검사는 우리가 일단 대장경 검사죠. 대장경 검사를 하고 그리고 혈액 검사 나가죠. 혈액 검사는 모든 질환의 필수고 그러면 혈액 검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 아무래도 빈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이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고요. 그리고 ESR 증가하고 CRP 떠죠. 그리고 못 먹으니까 저알부민 혈증 이러한 것들이 크론병에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크론병의 합병증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라고 했어요. 소장 회명판에서 크론병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가볼게요.
1번 고알부민 혈증 못 먹는다고 했는데 고일 수는 없는 거고, 2번 장계실은 장에 볼록한 주머니가 형성이 되는 거죠. 3번 잔폐색, 4번 가민성 대장 증후군, 5번 충수돌기염. 이 중에서 크론병 합병증은 당연히 장폐색이겠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좀 더 오래 지속이 되면 크론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충수돌기염은 해부학적 위치는 같으나 충수돌기염 자체가 장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는 않아요. 얘 같은 경우도 터지면은 복막염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은근하게 오래 염증이 지속된다 그러면 대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그러나 크론병 합병증으로 충수돌기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 거 있고요. 크론병 환자가 입원하였다. 우선적인 간호 진단은 이라고 했습니다. 크론병에 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내리는 진단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장염증으로 인한 통증, 2번 잦은 배뇨와 관련된 피로, 3번 가려움증으로 인한 수면장애, 4번 유당불내성으로 인한 흡수부전, 5번 변비와 관련된 영양 부족 가능성. 이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간호 진단은 1번 장염증으로 인한 통증이죠. 크론병은 장 점막의 모든 장벽을 침범한 만성 염증성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장벽이 두꺼워지죠. 이런 기본적인 장벽이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면서 좁아지죠. 장관이. 설사, 지방설사, 특히 지방변을 많이 보니까 지방변 설사, 악취가 나요. 이 소정하고 연관된 이쪽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간호 진단은 장정막과 관련된 설사, 대부분 설사를 좀 많이 하죠. 설사하면은 우리가 수분 전해질 나오죠. 영양 결핍 나올 거고요. 그리고 피부 통합성의 문제도 생기겠죠. 그리고 통증, 당연히 아픕니다. 그러나 마약성 통증은 사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설사와 관련된 이러한 수분 전해질 영양 결핍, 피부 통합성, 통증 이러한 것들을 우선적인 간호 진단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장점막 염증과 관련된 설사와 관련된 수분 전해질, 설사와 관련된 영양 결핍 뭐 이런 식으로 염증과 관련된 설사라고 해도 되고, 설사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프라브렘이 따라오는 것들을 이렇게 잡아줘도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우선적인 것이 있죠. 다음 가겠습니다. 크론병 환자에게 권장해야 될 음식은, 우리가 식이는 빠지지 않고 나오죠. 그러나 기본적인 식이는 우리가 천천히 먹는 거고, 고단백, 고열량, 저지방, 저탄수죠. 대부분. 그러면 크론병 환자에게 우리는 무엇을 권장해야 될까요? 1번 고지방, 지방 안 된다고 했어요. 설사를 유발하니까. 2번 탄산음료, 이것도 장을 자극하죠. 안 됩니다. 생과일, 아우 배 아프죠. 안 됩니다. 초콜릿, 이것도 배를 많이 아프게 만들어요. 초콜릿 안 됩니다. 닭가슴살, 이거는 다른 말로 뭐예요? 고단백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인 거 있고요. 고단백, 고열량, 저지방. 저섬유소 하면은 저자녀식이, 그죠? 약간 같이 따라와야죠. 감귤 주스, 뭐
이런 것들 자극되는 것들 무조건 안 되고 엄주, 흡연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껍질 있는 거, 껍질 있는 곡물 안 됩니다. 이 정도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크론병일 때 수분 섭취 권장입니다. 수분 섭취 권장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크론병 환자에게 퇴원식 교육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합니다. 1번 고단백, 고열량, 저지방식으로 조금씩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맞는 말이죠. 항문은 따뜻한 물로 피부 청결을 유지하시고 잘 건조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청결, 건조 맞는 말인 거고요. 음주, 흡연 금지 다 해야 되죠. 초콜릿, 찬 음식, 도정되지 않은 음식은 금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만약 폐색, 누궁이 있으면 외과적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폐색 있고 누궁이 있으면 외과적 수술 당연해야 됩니다.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틀린 답인 거죠. 수분은 오히려 관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크론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크론의 위치, 특성, 임상정상, 합병증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엔 만성염증성 장질환 두 번째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